탈영 의혹 불거져서 진즉 물러났어야 될 안규백이 기어코 통합 사관학교를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기존의 뭐 육해공사를 학부로 축소하고 자운대라는 이름의 4년제 학교를 통합사관학교로 만든다. 부지는 대전이다. 이런 단독 보도들이 오늘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육군, 해군, 공군 다 반대하는 건데 이렇게 밀어붙여도 되나요, 위원님? 한마디로 보자면은 육사를 폐지하고 싶은데 그렇죠. 그 말을 못하니까 엉뚱하게 지금 3사 통합이라는 비빔밥을 만들었는데 비빔밥을 넘어서 거의 꿀꿀이죽 수준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완전히 역행을 한다. 뭐 우리 조현철 대변인은 뭐 미국의 또 변호사도 하셨고 해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사관학교는 지금 나누는 게 추세입니다. 그렇죠. 전문화하고 더 세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 같이 지금 분단 국가 그것도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이 삼각파도에 맞서는 나라에서 통합사관학교를 만들어서 대전에다 둔다? 이거는 이 자체가 역주행이에요. 그리고 아니 그 태릉 골프장에서 지금 골프 친 의혹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는 오늘까지도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안규백은 본인의 지금 방위병 탈영 의혹도 해명이 안 되면서 뭐 일요신문에는 드디어 그 당시에 동료가 탈영했다. 그때 그 서울에 가서 근무 안 했다. 이 지금 증언까지 그 단독 보도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관학교 통합을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또 골프장 의혹도 그래요. 안규백이 사실은 자기 하나 살겠다고 나는 거기 없었다. 이게 뭐예요? 거기 이재명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게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좀 좋아야 되는데 자기만 빠져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재명의 알리바이를 국방장관 안규백이 대준 거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정말 이 국방이라는 것, 안보라는 거는 과거 로마 시대부터 이것을 변경을 못 지키면 그 제국이 망했습니다. 로마가 패망하게 된 것은 로마 시민권이 값싸게 이제 그 전락을 한 것도 있지만 변경 수비에 실패하면서 로마는 망한 거예요.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사관학교 통합은 정말 시대착오적이다. 그것을 왜 또 그 의혹의 투성이에 지금 휩싸여 있는 어떻게 보면 탄핵 청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정도의 무리를 빚은 국방장관은 물러나야 됩니다. 이 국민들이 꼭 탄핵을 하고 뭐 이 국회 의석이 많으니까 뭐 그런 게 수용도 될 리가 없겠지만 이런 사람에 의해서 삼군사관학교 통합이 지금 추진된다. 그리고 왜 또 대전이에요? 대전은 제가 보기에 이 노무현 때부터 추진된 그 행정 도시가 있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대전을 자꾸 키워주려는 게 이 충청권을 계속 그 표몰이를 해서 차기 총선까지 내다보는 그런 포석도 있지 않겠나. 저는요, 사관학교 통합은 정말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군대라는 것은, 안보라는 것은 단순히 국가에 있는 국민과 재산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투자되어 있는 우리의 자산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데도 쓰여야 합니다. 베트남 같은 곳은 지금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되어 있고 삼성전자가 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우리의 자산들이 있고요. 국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시에 혹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군대가 거기까지 파견이 돼야 될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기의 이익이 전 세계에 뻗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국력을 투입할 수 있는 강력한 안보를 갖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미중 패권주의에 의해서 제가 그런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이제 김현철 저쪽에 이제 장관급 보좌관 문재인 정권 때 서울대 교수하고 있는 이제 우리가 한번 토론을 했었는데요. 그때 외무부 장관님들 앞에서 지금 외교부 차관하고 있는 그 김 여자분 그분도 같이 이제 참석을 했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영토로 확장해야 된다. 문화 영토로 확장해야 된다. 뭐냐면요. 대한민국이 앞으로 먹고 살 땅은 대한민국에 한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 즉 편의점 문화, 혹은 식생활 문화, 라면 문화, 혹은 아파트 문화,
대한민국 스타일의 아파트가 베트남이 지어지고 몽고에 지어져서 우리나라 문화권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화 수출입니다. 그러면은 문화 수출이 되다 보면 식생활마저 한국을 따라가고 음악도 한국 음악을 듣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많은 상품들이 해외에서 팔리거든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가 밖으로 나가면 이를 보호하고 유사시에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군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공군과 해군이 강력해져야 되는데 공군과 해군을 육군하고 합쳐가지고 같이 공부시킨다는 것은 지금 더 해군과 공군을 강화해서 심지어 몇 시간 떨어진 곳에서 우리나라 자국민들을 구하고 보호해줘야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역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군대의 안보력이 약화시킬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명사수 이재명 만든 소총 논란이 있었잖아요. 뭐 그거 가지고 가짜 뉴스니 뭐니 또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용원 의원 이 군사 전문 기자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 출신이고. 근데 이게 17만 정을 보급했다고 청와대가 이제 반박을 하면서 그게 뭐 만져도 못 본 총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지금 하면서 그 보도를 지금 가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일반 병사 못 만져본 거 맞잖아요. 일반 병사는 이재명이 만진 그 소총처럼 광학 조준경은 구경도 못 합니다. 지금 다 맨눈으로 41년 된 그 K2 소총 가지고 그나마 뭐 이 방송 보는 저만 해도 M16 쐈던 그 세대고 그전 분들은 이제 카빈 뭐 그리고 더 그 이전 분들은 이 M1 시대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총을 가지고 있는 일반 병사들이 볼 때는 광학 조준경을 구경해 본 적도 없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재명이 쏜 그런 소총을 일반 병사들은 못 갖고 있는 걸 말했을 뿐인데 그렇죠. 그게 왜 가짜 뉴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볼 때 빨리빨리 다른 데다가 지금 뭐 국방 예산 허투루 쓰지 말고 소총은 기본 아닙니까? 그 소총부터 좀 바꿔주고 그 언론에다가 대고 무슨 명사수 이재명 소총 그런 퍼포먼스적인 보도는 제발 좀 자제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X에서 난리를 치면서 정작 중요한 장윤기 사건, 보안수 사건 문제라던가 해군 장병 실종 사건 보고 문제라던가 등등은 이런 방구 입도 뻥끗하지 않고 침묵하는 게 이재명 정부의 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게 당장 인기 있는 주제가 아니더라도 멸콩TV에서 더 많이 다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지금 또 2부에서는요.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 유시민이 어떤 면에서는 저보다 박상규 위원보다 주현철 대변인보다 더 세게 이재명을 깠습니다. 와,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유시민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분석해 볼 텐데요. 여러분, 저희가 유시민보다 못해서는 안 되겠죠. 더욱더 힘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유시민이 매불쇼 나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재명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당도 망하고 정부도 망한다. 지금 이재명이 뭐 재건축을 하니 증축을 하니 또 검찰 개혁을 제대로 안 하니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신랄하게 이재명을 난도질한 건데요. 그러니까 친명계에선 난리가 났고요. 유시민 망언이다 막말이다. 정청래는 약간 유시민한테 힘을 보태고 있죠. 검찰 개혁해야 된다 하면서 유시민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노 코멘트래요. 노 코멘트는 정치권에서 동의한다는 뜻이잖아요. I agree죠. I agree. 근데 이렇게까지 유시민이 난도질을 하는 이유 이거 어떻게 보세요, 박상규 위원님? 유시민이란 사람은 우리가 뭐 흔히 유촉새라고 하지만 네. 또 뼈 때리는 바른말로 유명합니다. 과거에 김영춘 전 의원이 표현했던 백바지 란닝구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그때 유시민을 표현한 말이 있죠. 참 옳은 말을 싸가지 없지 정말로 않다. 싸가지 없게 하는 재주가 있다. 아마 한국 정치사의 풍자 중에 상위에 들어가는 표현이에요. 어쩌면 저렇게 옳은 말을 저렇게 싸가지 없게 할 수 있느냐. 같은 편이 한 말이잖아요. 근데 유시민이 그 이후에 이번처럼 대놓고 뼈를 때린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 보수 논객을 자처하는 사람들로서는 좀 반성을 해야 될 정도로 이거는요 완전 궁중반란이에요. 지금 요새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는 때 아닌 왕조 시대의 용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이 그랬잖아요. 옛날 같으면 역적으로 목을 잘라버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상대방인 정청래 보고 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가
아이고 무서워 죽겠네, 뭐 섬뜩하다 이런 말을 했고 지금 필연적 실패, 그러니까 지금 현직 펄펄 살아 움직이고 있는 13개월짜리 그 대통령한테 대고 당신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어. 그거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은 물론이고 그 상징적으로 맡고 있는 상임 고문까지 던지고 나온 사람이잖아요. 제가 볼 때 유시민은 지금 무사로 치자면 칼집을 벌였습니다. 무사가 칼집을 벌였다는 얘기는 딱 두 가지 표현이에요. 상대방의 몸에 그 칼을 담그든지 아니면 그 칼로 자신을 찌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유시민을 칭찬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칭찬이라기보다도 이 발언이 미치는 효과는 아마 이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판을 뒤집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력을 가진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해도 너무 세게 그래도 자기네당 대통령을 조진 거 아니냐 싶은데 그쪽 사람들, 그러니까 김어준류가 모이는 게시판 댓글을 보면 유시민 발언에 호응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권력이 굉장히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대변인님? 제가 이제 매불쇼를 다 봤어요. 아, 한 시간을 진짜요? 다 그걸 봤어요. 다 봤어요? 네, 다 봤어요.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네. 그 유시민이라는 사람의 뭐 결론이라든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념에 대해서는 저는 일절 동의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가끔 갖고 있는 분석 툴, 그거는 저는 굉장히 유용하게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시민의 ABC 이론, 그리고 재건축, 증축, 그 주장은 굉장히 정확하게 진보 민주당을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익 집단인 이재명과 이념 진보인 정청래 사이의 갈등, 그거를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증축은 이념을 기반으로 한 확장, 즉 노무현과 문재인을 기반으로 한 진보의 확장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건축은 아예 새로운 중도 보수형 진보를 완전히 탈진보를 한 정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그에 대해서 제 페북에 글을 썼습니다. 조선일보는 저를 정신병자로 몰고 있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친한계와 김종인 등이 어쩌면 이재명과 힘을 합쳐서 새로운 뉴 정당을 창당하고 총선을 준비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김종인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해운을 추천한 사람은, 장관으로 추천한 사람은 김종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재명과 이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걔가 우리 당에도 몇 분 계시죠. 이분들이 과연 우리랑 일을 하는지 이재명과 일을 하는지 의심해 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동훈에 있는 친한계는 만약에 우리가 연임, 장동혁 대표가 연임을 하면 우리가 그분들 공천을 주겠습니까? 당연히 안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분들은 나가서 정치 생명을 연장하고자 방법을 찾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재명과 손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건 중에 그런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김대중, 김종필.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은 자기를 죽이려고 죽인다고 주장을 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오른팔 김종필과 손을 잡고 정권 교체를 이뤄냈습니다. 김영삼은 노태우 대통령 밑에 들어가서 정권 교체를 이뤄냈습니다. 근데 수구 언날 독재 정권이라고 비판하고 싸우던 사람들이에요. 권력 앞에서는 야합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유시민은 저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제가 이야기했던, 저는 이름까지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로드맵을 드렸지만 유시민은 수사, 재건축이라는 수사, 즉 이재명이 보수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저하고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보인다. 진보는 지금 자신의 이념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시민은 내가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전쟁해야겠다. 당이 어차피 갈라질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요. 저는 누가 이기든 정청래가 이기든 김민석이 이기든 이 당이 갈라질 것이다 라고 수달 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유시민이 이재명을 상대로 한 이 논전을 보노라면 과거 이성계와 이 무학대사관에 있었던 그 유명한 부처 눈에는 부처가, 돼지 눈에는 돼지가,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불안 돈목이라는 그 고사성어를 낳았지 않습니까?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직 대통령에게 그것도 지금 13개월밖에 안 됐는데 여기다 대고 실패 여기를 운운했다고 하는 거는 거의 이거야말로 쿠데타죠. 근데 이제 필봉을 휘두른 것인데 박지원이 그 남긴 글을 보니까 잠을 설쳤다. 2시간밖에 못 잤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뭐 어네스트 해밍웨이 소설 제목까지 갖다 들이대면서 유시민이 DJ 정부 5년 내내 헐뜯었다. 사실 근데 이건 또 사실이 아니에요. 그 DJ 정부 내내 5년 내내 헐뜯었다는 거는 좀 과장법이고 지금 박지원이 국회의장에서 이제 밀리고 나서 또 한 번 의원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재명 정권 말기에 가서 무슨 총리를 한번 하고 싶은 건지 지금 완전히 유시민과의 대리전에 나선 것 같은데 제발 좀 이런 식의 그 대결을 우리가 옆에서 보면서 보수들도 좀 각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각성이라기보다는 새롭게 유시민보다는 좀 더 잘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지원의 새치현은 진짜 골드스타 감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워낙 거짓말을 잘하고 말을 능수능란하게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데요. 나는 송영길 의원이 내 페북을 본 줄 알았어요. 역적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근데 그 정도 표현을 같은 당 안에서 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니 목을 자른다는 말은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동훈 싫어하기로 치를 떨기로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운데 그래도 공석에다 대고 목을 자르니 많이 이런 발언은 잘 안 해요. 그리고 만약에 주현철 대변인이나 제가 그 말 하잖아요. 그럼 조중동이 뭐 막말이다 망언이다 막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송영길은 해도 되고 막말이란 말도 안 나오고 이게 용인이 되고 이 정도 표현을 쓸 정도면 거의 심리적 분당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딴당이죠 그거는. 죄송합니다. 저는 이미 써가지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썼어요. 사실은 제 페북에. 목을 자르는 거. 예전 같으면 조선시대 같으면 친한계는 능지처참당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보고 송영길이 또 패러디한 거구나. 송영길이 내 글을 보고 쓴 거 아니야. 역적이다.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억울하게 감옥에 보냈기 때문에 역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능지처참하자는 건 아니고 예전 같으면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를 잘 타고났다 너희들은. 네. 요즘 말이죠. 왜 갑자기 이렇게 사극 용어가 난무하고 왕사람의 열풍 탓인지는 몰라도 지금 무슨 21세기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왕조 시대에도 잘 안 썼던 특이한 왕조예요. 이게 지금 보면 거의 그 폭군 시대에 나왔던 용어들이에요. 누구를 목을 치니 무슨 부처다가 나오고 돼지가 나오고 지금 이게 보면 동물농장입니다. 이거 완전히. 네. 송영길이 참 정말 송영길이나 박지원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 한 번 더 권력을 잡아보려고 좋은 자리를 가보려고 온갖 새치어를 놀리면서 이재명에게 아부 떠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유시민이라는 사람은 적어도 그쪽 당에서는 이념을 위해서 전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청래와 이 유시민 이런 사람들은 진보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고 이재명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개헌을 해서 연임을 하겠다. 그러면 개헌을 해서 연임을 하려면 200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200석을 달성을 하려면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야 되고 그래서 이해운, 김용남, 허은하 이런 사람들이 점점 오고 있는 것이고 우리 당에서 공천을 못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그들과 협작해가지고 개헌에 동의를 해주고 권력을 더 가지려고 하는 행태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충분히 예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의 어떤 이 내전도 점점 심각해지는 가운데 주현철 외신 대변인이 아침마다 페이스북으로 이 여러 가지 이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는 거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참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진 사퇴하겠다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좀 어떤 배경이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본인께서 직접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럼요. 네. 제가 사실 말씀은 못 드렸지만 여러 번 윗선에서 전화를 여러 번 받아가지고 메시지를 조금 순화해야 된다. 네. 혹은 메시지 빈도를 줄여라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적당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제가 순화를 시켰고요. 그리고 당직자들 관련해서도 제가 한번 사과문도 올렸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빈도수가 늘어가고 메시지에 대한 컨트롤이 늘어가니까 제가
이렇게 대변인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과연 충실히 할 수 있을까? 정무적인 판단을 일일이 감시 감독을 받아가면서 일을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심지어 이제 사전에 좀 상의하고 이야기해라.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서 그렇게 하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커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말을 제가 제대로 할 수가 없는, 대변인이 당의 입이고 또 장동혁 대표의 입인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거를 제가 사전에 대표님하고 상의를 하고 논의를 하는 것조차도, 왜냐면 대표님은 모든 상황을 다 꿰고 계시지도 못합니다. 사실 뭐 그 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일일이 이야기하는 것조차 대표님한테 부담이 될 것 같아서 대표님에게 이제 사직서를 먼저 제출을 하고, 그 대변인단에 또 하나는, 대변인단에 저 때문에 여러 대변인들이 힘들어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왜냐면 방송에 나가서 대변인들이 말을 다 막말을 하는 것처럼 도매급으로 매도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가지고, 제가 그럼 내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적정하지 않다. 제가 동료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것 또한 내가 원하는 바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고요. 조선일보와 한 동아일보 혹은 뭐 친한계나 뭐 대안과 미래, 대안도 없고 미래도 없는 사람들하고 싸우는 것은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심지어 즐기기까지 하는데, 내부에서 이제 동료들이 힘들다고 하거나, 그 위에서 제 메시지를 컨트롤하려고 하면, 그 제가 일을 충실히 하지 못하면 이 일은 사실 만족감 하나로 하는 거고, 그렇죠. 국가와 당을 위해서 그 제 개인적인 만족감 없으면 해야 될 이유를 찾지를 못하기 때문에 대표님에게 이게 제가 충실히 일을 할 수가 없겠다 판단해 주시고, 혹시 정 필요하면 대변인 계속 하겠지만 웬만하면은 뭐 그 사표를 수리해 주시거나, 혹은 꼭 필요하시다면 뭐 다른 보직을 가거나 이러는 게 좋은 것 같다라고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뭐 어떤 판단을 하시든 대표님이 겸허히 받아들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자유롭게 스피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사표를 낸 거다라고 네. 제가 어제도 추측을 했는데, 맞습니다. 지금 이제 주현철 대변인을 모르는 당원분들은 많이 없어졌죠. 여러 방송에서 활약하고 SNS가 많이 회자되면서,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 당직 없이도 뭔가 자기 의견을 내고 방송에 출연하고 스피커 역할을 하는 게 충분히 가능한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자유로운 역할로 골을 많이 넣겠다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박성규 위원님 뭐 당 생활이나 조직 생활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좀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히려 우리 이 주현철 대변인에게 이제는 정치인 주현철로 나가는 이 하나의 훌륭한 그런 계기가 됐다. 잘 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당의 대변인은 또 하나의 정치인입니다. 그걸 자꾸 대변이란 그 한자말로 이것을 전하는데, 뭐 두 분은 다 외국에 대한 식견이 있으시니까 스포크스먼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게 남의 말을 대변한다고 해서 스포크스먼이 아니에요. 또 하나의 정치인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당 대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일일이 무슨 회사에서 그 대표나 그 위에 당직자에게 결제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전에도 보면 한국 정치에 명대변인이 여러 있었습니다. 여야의 그 명대변인으로 지금은 뭐 고인이 됐지만 야당 그 보수 이 정치권에서는 박희태 전 국회 의장이 대단한 명대변인 소리를 들었고, 또 그 반대편에서는 박상천 의원 그분도 아주 훌륭했고, 또 이 지금은 좀 상당히 좀 사람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지만 박지원 대변인도 대변인으로서 명성을 떨쳐서 오늘날의 그런 그 위상을 쌓았는데, 대변인은 단순히 남의 말을 전하고, 그러니까 누가 지금 방금 댓글에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 누가 그 윗선이 누구냐, 그 윗선을 밝혀라라고 하시는데, 아마 그런 충분히 그 화가 나실 법도 하다. 그런데 이번에 그 1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주 대변인은 이제 정치인 주 대변인 주현철이 됐기 때문에 이제 당당하게 자기 의견 말씀하시고, 또 누가 봐도 뭐 무관의 대변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당직이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그 의중을 사실 가장 잘 짚는, 제가 볼 때 지금 몇 안 되는
국힘의 진짜 이 대변인으로 봤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보수 이 정치권의 어떤 총아로서 시민 대변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더 이제 입이 자유로워지셨다라고 생각하고 적극 지지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거치가 어떻게 결정되든 제가 드리고픈 말은 저도 과거 제 판결 문제 불거졌을 때 시시비비 휘말리기 싫어서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직을 그냥 내려놨거든요. 그때 대표님과 뭐 박준태 비서실장 등이 만류를 했었습니다만.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오히려 더 열심히 활동하고 막 방송도 더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몸을 사리다가 네. 왜냐하면 당직 가지고 너무 시비를 많이 거니까 맞습니다. 안에 내부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네, 그렇습니다. 나 이제 당직자 아니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할래 하면서 기득권 대안과 미래 막 조지고 박살내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어떻게 보면 주원철 대변인한테 아까 우리 박상규 위원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치인 주원철로 거듭나는데 날개를 달아주는 결과일 수도 있다. 그리고 거치가 어떻든 위축될 필요 없이 더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더 자주 당원들과 시청자들을 만났으면 하는데 그런 마음이시죠, 대변인님? 네. 두 가지 포인트에서 항상 저에게 이제 태클이 걸어왔는데 하나는 중진들 제가 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두 번째는 이제 당직자들 비판할 때입니다. 그래서 당직자들만 비판하면은 노조가 들고 일어나고 계속 전화가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지도부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은 저에게 이제 사과문을 올리라고 하던가 메시지를 커트를 시키던가 이런 전화들이 수시로 빈번히 왔었고, 또 하나는 중진들에 대한 비판. 뭐 며칠 전에도 제가 권영세 의원님에 관해서 비판을 했었는데 그거는 대표님을 사퇴하라는 말을 아침에 방송을 보고 제가 즉시 이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지 않으면 친한계 패널들이 나와서 들들 볶을 게 뻔하니까 제가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서 메시지를 냈는데 그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메시지의 톤을 조정하라든지. 그런데 제가 거기에 썼던 메시지 중에 하나는 중진의 개가 되느니 대변인 사퇴하겠다고 썼습니다. 아, 그래서 중진의 제가 개. 네, 그래서 그걸 삭제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그 메시지를 썼기 때문에 중진들 눈치 보고 일을 못할 것이면 사표를 쓰는 게 맞다라고 제가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낸 것처럼 저는 그냥 이행하는 것 뿐입니다. 저는 국민들에게 단 한 번도 그냥 빈말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저는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패건, 공약 뭐 이런 것도 다 사실입니다. 국가를 위해서는 그 길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제가 믿고 생각하는 방향대로 그 소신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빈말을 드리고 있지 않다. 그리고 저는 말 뱉은 것은 이행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즉 권영세 의원 얘기가 나와서 지금 댓글창에도 뭐 여러분이 의견을 내시는데 짧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쌍권의 일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쌍권이 이 국민의힘을 얼마나 어렵게 만들었는지는 익히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러분이 잘 아실 거고 당을 그야말로 도탄 지경까지 몰고 갔었던 중진이 바로 권영세 의원입니다. 오선답지도 않고요. 또 이번에 그 의견을 낸 것도 뭐 온당치가 않아요. 그래서 저런 중진들 지금 중진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여럿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권 씨도 이제 의원직이 박탈이 됐잖아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치적인 이 물갈이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 한 사람은 사법부에 의해서 된 것이고 한 사람은 정치적으로 저는 이제 좀 그 타이밍이 오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선수만 많은 의원들이 국민의힘에 좀 많습니다. 3선 이상, 4선, 5선들 그 선수가 이 정치권에서는 무슨 무기도 아니고 계급장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이 두 사람의 권 의원은 한 사람은 이제 전 의원이 됐고 한 사람은 오선답지 않은 그런 말을 했다는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좀 거취 정리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쓴 메시지에도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권영세 의원님은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하신 의원님이십니다. 그러면 동료들이 그 통일부 장관이라는 곳은 안보실과 그다음에 국정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곳이니까 김태호 실장 같은 경우는 호흡을 맞춰서 일을 여러 번 하셨을 겁니다. 근데 김태호 실장 지금 구속되고 여러 비서관들 구속되는 처지에 놓여 있는데 그분들 방어해주는 말씀 한 번도 제가 들은 기억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없어요. 동료들을 보호해주지는 못할 망정 지도부만 흔들고 왜 칼날은 왜 지도부만 향하는지 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동료들이 감옥에 가면 같은 동료로서 피눈물 안 나십니까?
왜 이재명에게 싸우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질문 드리는 거예요. 저 오늘 댓글창에 또 한 사람의 권 씨 이름이 나오는데 권영진 어떻게 다 공교롭게도 권 씨고 또 한 사람의 권 씨가 있잖아요. 권오을. 그 사람도 옛날에 보수 정치 하던 사람이 이재명의 그 장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래저래 한때 그 안동권 씨들이 그 세도 정치를 했었던 그 가문인데 뭐 그 가문을 뭐라고 하죠? 그 이유는 없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수 정치권에 문제되는 사람들이 권 씨가 지금 굉장히 많네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그 권영진을 필두로 다음 전당대회에서 친한계가 권영진 당대표를 민다라는 일도 여의도에서 좀 심심찮게 들리기는 해요. 그렇죠. 네. 지금 그 말이 나오고 그 있죠.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그 내부적으로도 배현진 의원이 아니야, 내가 당대표 나갈 거야. 근데 친한계 또 핵심들은 또 권영진을 민다는 말도 있고 뭐 이런저런 거기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창당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조갑제가 뭐 한동훈하고의 분신이 있잖아요. 네. 둘은 한 몸입니다. 창당을 한다고 던졌다가 여론이 안 좋으니까 지금 주워 담기는 했는데 창당 플랜은 계속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언제든지 공천권이 날아간다 싶으면 나가서 이재명하고도 손을 잡아도 이상하지 않은 친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 창당 얘기를 듣고 제가 그 깜짝 놀란 게 서울과 부산을 기반으로 한 당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부산은 아마 부산 북갑에서 이긴 무소속 한동훈을 생각하고 부산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 JTBC의 전신인 TBC 동양방송이 서울하고 부산밖에 안 나오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마 서울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전라북도에서 그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TBC를 못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TBC를 보고 방학 때 같은 때 되게 자랑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니 무슨 조갑재 씨 입에서 서울과 부산을 기반으로 한 창당이 얘기가 나왔는데 정당법상 그런 당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한동훈은 어디 방송에 나가서 창당한다는 말을 듣고 반문을 하던데 그러면서 지금 말씀한 대로 창당 얘기가 또 10층당 얘기 제가 한번 한 적 있잖아요. 네. 그 의원회관 10층에 모여 있는 사람들끼리 그 창당 시나리오는 돌아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좀 이따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고요. 저희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현철 대변인의 사퇴 문제, 거취 문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이 해소되었을 것 같고요.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주현철 대변인이 더욱더 왕성하게 당원과 지지자들을 만나면서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끌어들일 수 있는, 시원하게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더 많이 내야 한다는 데는 다 같이 공감할 것 같습니다.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할인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